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자, 여러분의 장은 편안하신가요? 오늘 아침 편안하게 하셨나요? 자고로 장이 편해야 생활이 윤택하고 즐거워진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신성재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서 직접 오시느라고 좀 길이 멀었죠? 밀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금요일 아침이라 좀 바쁘셨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2015년도에 네. 한 조사에서 고러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발생 연도는 2012년 기준으로 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당시 인구 10만 명당 한국인이 약 45명 정도 발생을 해갔고요. 조사 대상 180여 개국 가운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네. 이중 남성이 10만 명당 약 한 58명 정도 발생을 했고 네. 여성이 33명으로 남성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감소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자,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뭐 식습관? 아니면 생활 환경? 어떤 것이 주 원인일까요? 전반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대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건 이제 유전이라던가 먹는 형태, 그다음에 술이라던가 담배 같은 어떤 생활 패턴도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라던가 어떤 질환이랑 연관돼서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장암이 증가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에는 동물성 고기라던가 지방 섭취가 적었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위내시경은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대장 내시경도 널리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많이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의학 기술도 발달이 되고 해서 검사도 자주 하고 예전보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예.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럼 대장암의 그 유형이라고 하나요? 종류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암 이런 건 대장암이랑 또 다른 거죠? 이제 보면은 직장암이랑 대장암이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보통 대장은 우측 아랫배에서 시작을 해서 우측을 쭉 돌다가 이제 왼쪽 배로 넘어와서 항문까지 가는데요. 보통 우측 배에서 시작해서 항문 한 15cm 위까지를 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항문에서 15cm 정도를 직장이라 하는데요. 네. 이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 발생한 거를 결장암, 직장에 발생한 것을 직장암이라고 하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대장암이라고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대장암의 종류 가운데 직장암이 있고 결장암이 있고,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장 내시경을 이제 전에보다는 좀 이제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검진을 이제 그 국가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하는 40세 이상이면은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니 50세인가요? 위내시경은 현재 이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하게 돼 있고요. 40세 네. 이상은요. 네, 네.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분변 검사로 변만 체크해서 거기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만 시행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위내시경 모양 요거를 일반할 거를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확대해서요. 그 이유는 뭐 젊은 층에서도 이 대장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서는 위내시경을 해갖고 예전에는 진행성 위암을 많이 발견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퍼센테이지도 줄고 초기 위암으로 이렇게 많이 발견해갖고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러한 개념으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연식이 나와서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요. 위 내시경은 사실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봐서 이제는 뭐 위 그 내시경 검사하는 거 아주 익숙한데요. 대장 내시경은 정말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대장 내시경은 사람들이 좀 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꺼려하고요.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번 대부분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왜 안 하겠느냐 그랬었을 때는 네. 대장 내시경 시술보다 시술 전에 장 청소를 위해서 물을 한 2리터 내지 4리터를 드셔야 되는데 네. 그거 힘들고 화장실 들락달락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대부분 겁내하시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서는 장 청소를 위해서 물과 같은 것들을 마셔야 그래야 저희가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병변이 생겼었을 때 잘 빨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먹는 과정이 힘들고요.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에는 장이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떠한 병변이라든가 용종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부글부글하게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청소를 좀 깨끗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청소하기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겁내지 말고 그래도 검사 받을 건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 전 단계가 흔히들 이제 용종이라는 것,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 떼어내야 되는 건가요? 대장에 생긴 용종은? 우리가 대장의 용종이라는 거는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혹처럼 돌출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은 조직 검사를 하게 돼서 조직을 떼는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선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증식성 용종이라는 것도 있고 염증성 용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암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선종이라는 겁니다. 특히 선종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선종 자체가 한 2cm 이상 증가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 암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방적으로 용종 중에서도 선종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외에 뭐 염증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증식성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암이랑은 관련 없는 네. 양성종양인데요. 네. 그래도 크면은 그런 것들이 안쪽에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시경 할 때는 보통은 다 제거는 해드립니다. 웬만해서는 다 제거를 예.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용종이라 그래도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그 용종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네. 용종이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보통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그러한 용종이 있으면 구태여 갖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먼 기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용종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용종 같은 게 발견이 안 돼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했을 경우에 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별 증상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장에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했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 갑자기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암에 따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듯이 똑같은 암이라도 이 세포 조직에 따라서 빨리 생겨서 빨리 진행하는 암이 있고요. 천천히 생겨서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먼저 번 검사에서 없었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없다라고 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용종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서 이제 한 8, 90%는 저희가 발견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그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뒤쪽에 있는 경우는 간혹 이렇게 발견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막상 진료받고서 용종이 있어야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걱정되고 가슴이 턱 내려앉는 느낌은 있어요. 예, 주변에서 맞습니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대장암도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다른 암들처럼 비슷하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의 경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증상이 우측에 있느냐 좌측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은 대장도 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잘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요. 네. 그 대신 좌측 즉 항문에 가까이 있는 경우일수록 그래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빨리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암세포가 이렇게 썩으면서 조금씩 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암세포가 점점 증가하면 장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변의 굵기가 얇아지죠. 그리고 변보기가 힘든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아주 심할 경우는 장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한 번쯤은 반드시 함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라든가 몸무게 감소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혈변도 얘기하셨고, 이제 변비도 말씀하셨고, 변이 좀 얇아진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장이 참 예민하다, 과민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 그러죠. 보통은 네. 이제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변비랑 설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과민성 장 증후군이랑 대장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증상이 오래 지속됐을 때에는 혹시 이러한 증상이 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쯤은 주변의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를 한번 해보면은 명확히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817님. 전에 수술 한 번 하고 아픈 게 무서워서 꾸준히 열심히 1시간씩 운동하네요. 운동은 생활 속 건강이고 비타민인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85님. 52살 여동생이 대장암 3기 수술한 지 올해 6년째예요. 항상 재발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5년 지나면 완치라는데 그런가요? 5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떠한 치료를 했었을 때 이제 그 기준을 따졌을 때는 5년 생존율이라는 거를 보통 저희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보통 대장암 3기 같은 경우에서는 5년 생존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리고 많은 수의 경우가 5년 내에 보통 재발을 하더라도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고 그 후에는 완전히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적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점검만 잘 하신다라 그러면 제가 봐서 마음이 이제 편안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음 건강이 우선이죠. 예, 맞습니다. 마음 먼저 편안하게 잡수고 꾸준하게 이제 운동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하시네요. 자, 1001 쓰시는 분 번호 좋네요. 저는 변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변비와 대장암은 관련 없나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이제 변비 같은 경우에 변비가 있다라고 해서 다 대장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네. 들면 변비라는 거는 변이 장 속에 너무 오래 남았을 때 물이 흡수되면서 단단히 굳어지는 증상을 변비라 그러는데 암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대장이 좁아지다 보면은 그 속을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오래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변비가 생기는 건데 한 번쯤 연세가 드셨다라던가 최근에 여러 다른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변비가 있더라도 한번 검사를 체크해 보셔서 문제 없으면은 편안히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그런 증상들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 할 경우에는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 생각은 그러한 증상이 1년 이상 됐었다라 그러면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요? 1년 정도, 1년까지 그렇게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면 더욱더 좋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노래 듣고 말씀 이어갈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신성재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런데 대장암일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다 두려움 느끼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요. 그 인공항문이라는 것을 꼭 달고 다녀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인공항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대장암이 항문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문에서 멀어질수록 그 암을 자르고 항문이랑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항문에서 5cm 이내인 경우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수가 자르고 나서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인공항문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과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될수록 좋은 건데 수술 방법도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술로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배에 이제는 상처 자국도 생기고 배를 열었기 때문에 아무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오래됐는데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그쪽으로 몇 개의 기구를 넣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상처 부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몇 년 전부터는 더욱더 발전해서 로봇을 이용하는 수술이 널리 행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상처 자국이라든가 회복 시간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장암은 수술을 하면은 또 거의 다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까 뭐 3기에는 뭐 한 5, 60% 생존이라 그러셨나요? 예, 보통 재발 확률. 예, 암이 다른 암이랑 다 비슷하게 암이 몇 기냐에 따라서 완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주 초기일 경우는 수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요. 초기일 경우는 내시경적 치료를 하면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진행해서 1기라든가 2기라든가 3기까지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완치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100% 된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통 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 있는 4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외과 기술이 더욱더 발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4기인 경우에는 완치적 개념은 조금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리미리 건강 체크 잘 하고 또 이렇게 진단 혹시라도 받게 되면 겁내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꾸 병원 가는 거 꺼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늦춰지게 돼서 더 병을 키우는 게 문제예요. 저도 게을러서 병원 잘 안 갔는데요. 지금 4510님. 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먹는데 육류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해서요. 걱정되시나 봐요. 육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장암이랑 관련된 거는 적색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닭이라던가 생선 이런 것들은 크게 관련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돼지고기라던가 소고기 그 중에서도 이제 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 대장암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하면은 칼로리 소모가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률도 적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즐겁게 사는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래도 고기 또 먹고 싶은 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음식이 주로 좋은 음식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대장암에?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랑 관련해서 이제 대장암을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야채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야채에는 섬유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섬유소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생성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쁜 노폐물 물질이 대변으로 배출이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노폐물이 장에 오래 있을수록 대장암의 발생률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칼슘 있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장암 감소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 비만이라든가 고칼로리 이를 많이 드시면은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고기 드실 땐 드시더라도 다음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이러한 것들도 대장암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또 예방할 수도 있고 뭐 꾸준히 운동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그냥 걷는 거. 그거는 나이에 맞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대는 10대에 맞는 운동이 있을 거고 20대는 20대에 맞는 운동이고 근데 저희 시청자분이 50대니까 제 생각은 가볍게 산책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산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이제 치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치질이 자꾸 생기면 이게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 이유가 혈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부분은 치질입니다. 대부분은 치질인데 그것이 치질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항문에서 조금 떨어진 직장에 있는 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질이랑 대장암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혹가다 우리가 이걸 치질로 오해하고 대장암이 실제 있는데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는 경우라면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상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0032님. 매일 건강한 변을 보면 대장암 걸릴 가능성은 좀 낮나요?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변의 형태라던가 변의 굵기가 감소하는 예비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초기일 경우에는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한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이랑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문제 없으면 5년 내지 10년 정도 안 하셔도 되니까는요. 한번 검사 받고 마음 편안히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그 분변 뭐라 그러나요? 분변 잠혈 검사라 그러나? 뭐 분변 잠혈 검사라고요. 네. 보통은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인 경우 지금 전 국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대장은 아직까지 대장 내시경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변을 저희가 받아오라는 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갖고 저희가 혹시 피가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보라라고 이제 2차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간혹 피 없는 경우에도 대장암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봐서는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치 대장암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 소화기내과의 신성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737님. 전성기 짱이에요. 예쁜 목소리 듣지요. 지혜도 얻지요. 좋은 음악도 듣지요. 뉴스도 들려주지요. 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누군가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도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찬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6월 30일 2017년에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멋진 불금 즐기시고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글스의 Take It Easy
뛰면서 물러갑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Well, I'm running down the road trying to loosen my load. I got 7 women